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송하진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이 올해서야 마련됐습니다. 부실한 연구 용역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통영 등 다른 5곳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지정했는데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지정인데 지역 경제와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평택과 통영에 이은 세 번째 고용위기 지역 지정.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뒤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길게는 2년까지 실업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대출 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한도도 늘렸습니다. 위기지역 지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는 지적을 받은 통영의 사례를 보완해 퇴직자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구역에 따른 한계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다른 도내 6개 시군의 협력업체 대상 실직자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과 장려금을 늘리고 신규 투자나 사업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이미 폐업한 업체가 많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는 대체 산업으로 제시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체화와 재원 마련, 지역의 특성과 시기에 맞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뭉뚱거려서 6개 지역을 한 번에 발표하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발표를 하겠다는 세부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정책에 반영해 정부 지원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정부가 해운업과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출범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나 보증을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선박 200척을 새로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년 전 선거 때 송하진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경제 민주화였죠.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이 경제 민주화 기본 계획이 최근에야 마련됐습니다. 4년 동안 뭘 하다가 다음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만들었을까요? 오중호 기자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약 사업인 경제민주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화 전통시장, 자영업 등을 확실히 챙겨 서민 경제를 착실히 살려나가겠습니다. 1년 뒤 전라북도는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만듭니다. 이보다 앞서 만든 경기도 조례에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대부분 본떴습니다. 사업 범위엔 청년 여성 농어업, 관광체육 문화예술에 심지어 탄소산업까지 포함했습니다. 탄소산업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건가요? 기본 계획에 담아지는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담아야 되는데 이후 3년 만인 지난달이 돼서야 기본 계획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을 들여 42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 그러나 국비에 의존하거나 대부분 기존 사업을 줄줄이 엮은 짜깁기 수준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좀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이나 내지는 좀 강력한 규제나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들은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 선거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다음 선거 코앞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으로 소득 재분배와 독점 규제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부실한 연구 용역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태, 어제 보도했었죠. 연구 용역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미리 심의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편법이 판을 치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익산시가 민간 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앞으로 2해 뒤면 쓰레기 양이 줄어 운영의 차질이 우려되자 소각장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용역에 쓰인 돈만 2억 3천만 원. 그런데 1년 동안 만든 보고서는 내용이 부실해 7달에 걸쳐 다시 보완해야 했습니다. 향후 30년 정도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우리 기대치보다 성과품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치단체들은 기준 금액 이상의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연구 용역이 타당한 것인지를 따져보는데요. 하지만 익산시는 소각장 위탁 운영사를 들러리 세워 연구 용역을 배후 조정하면서 용역과제 심의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불법 예산 운영이라고 보고 있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장수를 제외한 전라북도 13개 시군이 만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입니다. 학술 용역의 경우 시군별로 용역비가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 미만일 때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군마다 용역 규모를 줄여 여러 건으로 쪼개 추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이 시스템보다 되게 쪼개가지고 가는 이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편의성도 있고 장애, 생생내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순창구는 용역과제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절반이 공무원입니다. 다른 시군 역시 평균 4-5명의 공무원이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 심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무슨 용역 보고인가 뭔가 해를 딱 보니까 진짜 그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명단 보니까 아까 말한 거예요. 의원, 그다음에 시 간부들 뭐가 거의 50% 이상 차지. 부실한 연구 용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꼼수와 편법 속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경찰이 보험 사기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 사기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부족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단을 붙잡은 뒤 경찰은 수사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보험 사기 액수는 5억 원. 하지만 보험사가 실제로 사기단에 지급한 돈은 3억 원에 그쳤습니다. 보험사가 주지도 않은 보험금을 중복 산정한 겁니다. 피해 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각각의 개인의 범죄 금액을 전체 합산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한 거하고는 좀 드릴 수는 있죠. 범죄 사실이 합산해서 5억은 나온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사건 내용도 잘못 발표했습니다. 70건이 넘는 사기 사건 모두 보험사가 제대로 사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가 출입 기자단이 오류를 지적하자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확인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보험사하고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금감원, 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 한 해 한 차례 회의만 열 정도로 보험 사기 예방 대책은 형식적입니다. 경찰의 수사 부풀리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범죄 예방 노력도 부족해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근처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삼천동 주민들은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헐고 3층 이상으로 신축하면서 사생활과 조망권이 침해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수혜자를 늘리려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익산 지역의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7세기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익산 역사지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3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곳 미륵사지 옆에 국립박물관을 짓기 위한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재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의 3배 규모로 유적지와의 접근성은 높이면서도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국내 최초의 지하 박물관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아마도 사적지 인접지구에 새로운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지을 때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륵사지 유물뿐 아니라 익산 쌍릉의 목관과 금속 공예품 등 익산 문화권을 대표하는 유물들을 모두 전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 국립익산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유물은 총 4만 2천여 점에 달하는데요.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평균치 3만여 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무왕과 무왕의 왕비의 그 백제의 유토피아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자체가 우리 박물관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오롯이 담아낼 국립익산박물관은 내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부 지역 시장 군수 후보를 경선 없이 한 명으로 정해 빠르면 8일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와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합한 점수가 20점 이상 차이 나거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전주를 찾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대당 선거연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고 해당 후보와 각 도당이 판단할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